대통령이 마약 유입 중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중국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메디케이드 혜택이 대폭 축소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해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항공우주국의 한인 엔지니어가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뉴욕에서 열린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구호 자선 경매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홍역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이 어제 아내와 함께 뉴멕시코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4일 멕시코와 캐나다의 예정대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신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정도 더 연장할 것임을 내비쳤지만 이를 정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여전히 허용될 수 없는 마약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다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예정대로 발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 3월 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자 두 나라에 대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도 미국의 조치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일부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첫 강요회의에서는 현재 유예 상태인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신규 관세 25%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한 달 정도 더 연장할 것임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헤셋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 다시 SNS에 글을 올려 미국으로 들어오는 합성 마약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3월 4일부터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4월 2일 부과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혜택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한인 가정을 포함해 시민 4명 중 1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연방하원이 10년간 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삭감한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은 하원 예산 결의안에서 에너지 상무위원회에 2034년까지 최소 8,80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비용 삭감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시민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일부 중산층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방정부는 약 6천억 달러를 메디케이드에 지출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계층은 시설에서 롱텀 케어를 받는 시니어, 의료보험이 없는 저소득 가정, 소득이 없는 장애인 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되면 병원 등 의료시설도 상당한 수익을 잃어 재정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메디케이드 확대는 의료 분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러한 일자리 중 일부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또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특히 농촌 지역과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병원과 요양시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상하원은 다음 달 14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행정부가 업무 중단 사태를 겪게 됩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비 투명성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보험사에 예상 의료비용이 아닌 실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환자들이 병원과 보험사 측의 처방약을 포함한 의료비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 1기의 투명성 보장 지침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올해까지 환자와 고용주 등 8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해임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아담스 시장이 어제 열린 민주당 포럼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시민들과 다른 리더들 앞에 나와 떳떳하게 질문에 답할 수 없는 시장은 더 이상 뉴욕시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주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낮 12시 뉴욕시 맨해튼 폴리스퀘어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어제 열린 민주당 포럼에 아담스 시장이 불참했다며 부패 관련 혐의로 형사 기소된 아담스는 뉴욕시 행정을 돌보지 않고 있으며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뉴욕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시지만 그것은 아담스의 업적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시장 선거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뉴욕시 최대 공무원 노조인 디스트릭 37이 주최했으며 디스트릭 37은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아담스 시장을 공개 지지했지만 올해 열리는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아직 그 어떤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 측근들은 그가 이번 주말쯤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차기 뉴욕시장 예비선거는 6월 24일 치러지며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후보로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스콧 스트링거 전 뉴욕시 감사원장,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 상원 의원 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항공우주국의 한인 엔지니어가 1년여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인 심 씨는 특히 지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영상에 출연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인물이어서 기소 당시 논란이 컸었습니다.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나사의 전 엔지니어 38세 에릭 심 씨에 대한 모든 혐의가 기각됐다고 지역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심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인해 심 씨가 모든 평판을 잃어야 했다며 그는 지역 검사장의 정치적 욕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리스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믿지만 6건의 사건은 재판에 회부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고 7번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은 기각을 요청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 측은 그들은 약탈적 행위의 희생자이며 우리는 그들이 겪은 트라우마를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강요해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해 2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나사 존슨 우주센터에서 체포됐었습니다. 당시 심 씨 측은 모든 관계는 합의로 이루어졌다며 여성들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배심원단에게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심 씨는 지난 2012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 재학하며 나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당시 나사 소속의 우주비행사 존슨 우주센터 대표, 과학자, 인턴 등과 함께 강남 스타일을 나사 존슨 스타일로 패러디한 영상을 제작하고 직접 출연까지 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860만 회 이상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2일 뉴욕에서 열린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구호 자선 경매가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80개 이상의 첼시 갤러리와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해 총 1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이 모금됐으며 수익금은 산불 피해 지역과 최전선 응급 대응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구호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2일 뉴욕에서 열린 퍼시픽 팰리세이즈 산불 구호를 위한 자선 경매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80개 이상의 첼시 갤러리와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했으며 총 $10만 이상의 기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수익금은 산불 피해 지역과 최전선 응급 대응자들을 돕는 LA Firefighter Foundation, 월드 센트럴 키친, LA Art Community Fire Relief Fund에 전달됩니다. 이번 경매에는 아가사 스노우, 크리스토퍼 메이코스, 콜렛 루미에르 등 유명 예술가들이 기부한 작품들이 포함되었으며 T.C. 초우와 같은 디자이너들은 예술을 통한 연대와 치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자선 행사에 기여한 예술가들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서 산불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거는 이제 LA Fire 모금 행사였어요. 저희가 모금한 거는 3 organization한테 주거든요. 이제 아티스트들이 아트를 도네이트 했고요. 네, 25%는 아티스트 분들 드리고 나머지 75%는 다 100% 도네이트해요. 그리고 지금 10만 불 이상 레이즈 됐고요. 이 아트를 전시를 했고 10일 정도 artsy라는 링크에다가 판매를 한 거였어요. 이거는 비영리 단체로 모든 머니는 글로 들어갔어요. 저희 갤러리 어카운트가 아니라. 이번 경매는 아트시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되어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온 후원자들과 수집가들이 마음을 모아 피해자들을 돕는 중요한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트 포 호프라는 자선 이니셔티브는 80명 이상의 예술가들의 기여를 통해 예술의 힘을 발휘하며 LA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에서 홍역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홍역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역에서 홍역 확진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뉴저지에서 3건의 확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텍사스 시골 마을에서 홍역이 확산하며 120명이 넘는 감염 사례를 기록한 가운데 어린이 1명이 사망하면서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뉴저지에서는 현재까지 3건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바이러스로 최근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이달 초 버겐 카운티 거주자 1명이 홍역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확진자는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확진 사례 이후 일주일 만에 2차 감염 사례 2건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2차 감염으로 확진된 2명 모두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이 3명 모두 격리된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홍역에 노출될 경우 10명 중 9명이 감염될 정도로 전파율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역은 소화기 발진, 열성질환 중 가장 치명적인 병으로 여겨지며 증상으로는 고열, 기침, 콧물, 충혈된 눈, 발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는 홍역에서 회복되지만 감염될 경우 폐렴, 실명, 뇌부종, 사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풍진을 함께 예방하는 MMR 백신을 통해 예방에 나설 수 있으며 보건당국은 첫 번째 접종은 생후 12에서 15개월 사이에, 두 번째 접종은 4에서 6세 사이에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할리우드 전설적 배우 진 해크먼이 어제 아내와 함께 뉴멕시코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현우 기자입니다. 자택에서 아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에 따른 부모님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심된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전설적인 배우 진 해크먼과 그의 아내인 클래식 피아니스트 베시 아라카 그리고 반려견 한 마리가 뉴멕시코주 산타페 자택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가족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시신은 수요일 복지 관련 점검에 나선 직원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숨진 부부가 발견됐을 당시 95세 해크먼은 자택 출입구 부근에 쓰러져 있었으며 64세 그의 부인 베시 아라카는 욕실 난방기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욕실 세면대 위에는 처방약 병이 열려 있었고 알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산타페 카운티의 아담 멘도사 보안관은 사망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국 역시 이번 사망 사건에서 범죄 징후는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며 살인, 자살, 사고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크먼의 자택은 2000년에 지어진 현대적인 건축물로 전해지며 가스 누출에 문제가 있었는지 가스 관련 신고가 있었는지 등 역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크먼은 올해 95세, 그의 아내 베시 아라카는 64세로 확인됐으며 해크먼은 마약범죄를 그린 1971년작 프렌치 커넥션에서 주인공인 형사 포파의 도일 역을 맡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글로리아 셰퍼드 연방고속도로청 수석국장은 주정부 관계자들의 서한을 보내 뉴욕주 교통국과 관계기관들은 오는 3월 21일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해 건설한 고속도로에서 교통 혼잡료를 징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쇼온 더피 교통부 장관도 교통 혼잡료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힌 서한에서 연방정부 자금이 지원된 도로에서 주정부가 교통 혼잡료를 걷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 혼잡료 폐지 공식화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급격히 반발하고 나선 뒤 발송된 것이라 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소송이 즉각 제기된 만큼 법적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교통 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오는 3월 1일 오전 11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뉴욕 한인회와 주 뉴욕 총영사관,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기념식이 거행됩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3.1절 기념식과 퍼레이드도 같은 날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주최하는 3.1절 기념식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관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되며 이후 팰리세이드 파크 보로홀에서 퍼레이드와 기념 단체 사진 촬영이 이어집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점심 쿠폰이 제공됩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뉴욕의 델라니 홀에 있는 1000개 침상 규모의 구금센터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 위치한 구금시설의 6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ICE는 이 시설이 북동부 지역의 구금 수용 능력을 확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에 맞춰 이 지역에 증가하는 집행 및 추방 작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BC 뉴스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첫 2주 동안 형사 유죄 판결이나 형사 기소가 진행 중이 아닌 경우 ICE 구금에 있는 구금자 수가 1,800명 이상 증가하며 그 기간 동안 총 4,422명의 새로운 구금자 중 41%를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계란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급 부족을 초래한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 등에 최대 1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방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가금류 공장에서 정부가 개발한 야생동물 생물 보안 평가라는 감염 방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에 총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을 받아 닭을 살처분한 농가들이 다시 농장을 정비하고 양계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총 4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에도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또 단기적으로 계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외국에서 일시적으로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